K-팝 데몬헌터스의 메인 빌런이자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로 평가받는 캐릭터 바로 귀마인데요. 귀마는 인간의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욕망이나 절망을 조종해 그들을 하나로 인질로써 붙잡아 끝없는 절망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극 중에서 이런 과거가 언급되었던 건 진우뿐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자보이즈 멤버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진우를 제외한 4명의 사자보이즈 멤버들이 각자 무엇을 대가로 무엇을 위해 귀마와 거래했을지 그들의 과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ome here like this, everyone finally sees you for what you really. 진우처럼 잊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은 사람들은 귀마와의 거래를 통해 결코 작지 않은 무언가를 희생하고 그 대가로 기한 없는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해왔다는 암시가 있었죠. 귀마에게 있어 몸과 마음이 약하고 외로운 자들은 가장 좋은 타겟인데 부정적인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는 더 나은 삶을 원했던 진우가 가족을 버리고 무려 4세기 동안이나 귀마에게 귀속된 이유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다른 사자보이즈 멤버들은 어땠을까요? 만약 그들도 진우처럼 한때 지상에서 살아가던 인간이었다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귀마와 거래를 하도록 그들을 내몰았던 무언가가 있을 텐데요. 극중 등장한 정보로는 진우를 제외한 다른 사자보이즈 멤버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알 수가 없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놓고 드러났던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인간계에서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서 사용했던 예명입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그들의 예명이 딱히 그들의 과거 인간 시절이나 악마가 된 과정에서 귀마와의 관계성 등등 악마로서의 그들에 대한 정보는 일절 포함하지 않고 그저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라는 것인데요. 실제 K-팝 아이돌 멤버들이 예명을 지을 때는 외모나 그룹의 세계관 또는 컨셉에 맞춰 하나의 캐릭터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다팝으로 데뷔하고 이름을 알려야 했으니 각자 예명을 스스로 만들었겠지만 극중 나왔던 팬사인회 장면이나 사자보이즈가 등장하는 전반적인 장면을 봤을 때 딱히 팬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하지도 않는 철저한 비즈니스 그룹이었으니 그다지 진심으로 몰입하지도 않았을 테고 굳이 실제 아이돌 그룹들처럼 덕후 생성용 캐릭터성을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렵죠. 즉 그들의 예명은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의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롯이 각자의 개인적 삶과 특성, 관심사에 맞는 이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이 되고 아마 모든 사자보이즈 멤버들이 그랬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멤버들을 한 명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다뤄볼 멤버는 바로 미스터리 사자입니다. 과연 미스터리라는 이름과 외모는 어떤 이유로 설정된 걸까요? 우선 미스터리라는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는 팬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를 바라고 심지어 얼굴은 반 정도를 가리고 지냈는데요. 공연할 때나 바로 앞에서 사인을 받을 때나 관객들도 팬들도 미스터리 사자의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정보가 하나 있다면 조이가 그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 정도인데 조이도 그의 어떤 면이 자기 취향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그에 관한 정보는 전혀 언급하지 않죠. 아마 완전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함 자체가 마음에 들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미스터리 사자는 자신이 돋보이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존재감 없이 묻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죠. 만약 귀마가 우리의 추측대로 누군가의 가장 긴박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만 손을 내미는 빌런 그 자체라면 개인적으로 미스터리 사자는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거나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도중에 귀마를 만났고 자신의 영혼과 맞받고 외모를 바꾸고 정체성을 지음으로써 눈에 띄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스터리와 귀마의 계약이었을 거라 추측하는데요. 물론 이제는 그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단지 악마로서의 미스터리 사자만 존재할 뿐이죠. Send those disgusting demons back to the depths where they belong! 모든 사자보이즈 멤버들 중에서 에비는 대사도 가장 많고 다른 캐릭터들과 소통하는 장면도 가장 많은데요. 그리고 항상 진우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멤버이기도 하죠. 에비는 대부분 진우 옆에 있거나 그에게 기대어 있으면서 헌트릭스를 살살 긁는 말들을 수시로 내뱉는 멤버인데요. 혼자 피지컬이 남다른 것도 그렇고 어딘가 행동대장 느낌이죠. 반면 캐릭터성은 꽤나 단조롭다는 느낌이 드는데 헌트릭스를 도발하거나 긁는 대사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대부분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데 감독 패션 에비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자보이즈 멤버들보다 훨씬 우락부락한 피지컬로 설정했고 아마 현재로 치면 테토난 컨셉으로 만든 멤버 같은데 실제로 예명부터 복근을 뜻하는 영단어 ABS에서 따왔으니 외모 스펙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팬을 굴려 더 많은 영혼을 수확하기 위한 멤버인 셈이죠. 그렇다면 한번 관점을 돌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보통 누군가가 유독 집착하는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갖지 못해 열등감을 느끼는 한 가지라는 말이 있죠. 악마가 되기 전 인간 시절의 에비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했고 스스로나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힘과 기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자신의 더 본능적인 감정, 만약 그가 외모를 위해 타인에 대한 연민 같은 자연스럽고 이타적인 면을 희생시켰다면 지금처럼 허영심이 강하고 대사의 구할이 자기 자랑인 것은 물론 귀마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설명이 되죠. Did you really follow us in here? I knew they would. That one's always looking at me. No, we're not!
사실 극 중에서 가장 존재감 없었던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컨셉도 사랑에 빠져 완벽한 상대를 찾는 컨셉이고 차분하고 부드럽지만 열정적인 말투를 가졌고 동시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 선택하지 못한 채 여러 사람에게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굉장히 입지적이자 흔히 팬사랑을 담당하는 아이돌 필수 멤버라고 생각하는데 영화에서는 거의 그냥 머릿수 채우기용 배경 정도로 나온 게 끝이었죠. 실제로 K-POP 아이돌들의 노래는 같은 사랑 노래더라도 사랑에 빠지거나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후회하며 그리워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다루는 노래가 많은데요. 이별 노래도 결국 사랑에 관한 노래이기도 하고 이런 노래들은 트렌드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고정으로 인기를 끄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심지어 여성 팬층이 대부분인 남돌 특성상 이런 노래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화한 듯한 로맨스 사자의 컨셉은 꽤나 잘 먹혔던 걸로 생각되는데 영화에선 왜 병풍 포지션이 되었던 걸까요? 만약 과거의 로맨스가 수차례 사랑에 빠지려 했지만 결국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인간으로서 깊은 감정적인 연결을 갈망했던 캐릭터라면 어떨까요? 늘 사랑에 실패하고 억가도 당하면서 내 연애는 항상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는 서사는 사실상 흔히 보이는 설정이기도 하죠. 쉽게 이어져서 평생 가는 사랑이 성공한 사랑이고 결국 헤어지거나 끝나버리는 사랑을 실패한 사랑이라 친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는 성공한 사랑보다 실패한 사랑이 더 많겠죠. 그만큼 로맨스는 꽤나 복잡한 개념이고 달달한 이름과는 달리 오히려 상처받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로맨스는 사랑에 빠지거나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귀마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처음 거래를 했을 때와 다르게 그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만약 그가 진호와 루미의 관계를 알아챘다면 꽤나 복잡한 신경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We keep meeting like this. I am not sitting with no Saja boy. What's up? 베이비 사자는 이름부터 사자보이즈의 막내 포지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사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비중도 적은 데에 비해 은근 많은 팬층을 보유한 멤버기도 하죠. 헌트릭스의 조이와 유독 겹치는 구석이 많은 멤버인데 둘 다 그룹의 막내이자 래퍼고 그룹마다 한 명씩은 꼭 있다는 토크몰이를 담당하는 멤버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격이라든가 보여지는 이미지는 상당히 다른데 조이는 그룹 내에서 가장 발랄하고 딱 봐도 귀여운 이미지를 풍기는 멤버인 반면 베이비는 조이와는 정반대 분위기를 풍기는데 베이비라는 이름에 맞는 점이라고는 사실상 멤버들 중에서도 유독 어려 보이는 외모뿐인데요. 다른 멤버들은 그래도 다들 20살은 넘어 보이는데 베이비는 고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외모와 헤메코를 하고 있고 단순 사자보이즈 멤버들뿐만 아니라 영화 전반에 등장하는 다양한 악마들과 비교해도 좀 이질감이 들 정도로 어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베이비가 실제로는 보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데요. 인간 시절 점점 늙어 약해지는 육체는 베이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고 영원한 젊음을 위해 귀마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떨까요? So spicy! He can't! Baby Sasha is the winner! Goo goo gaga.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을 배신했던 진우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저버릴 수 있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모와 그에 뒤따르는 필연적인 절망감을 함께 보여주는 캐릭터였는데요. 실제로 진우는 수세기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과거 자신의 선택에 끝없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고 이러한 설정은 차후 빌런이었던 진우가 과거의 실수를 참회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반전 캐릭터로 만들었죠. 반면 다른 사자보이즈 멤버들은 귀마가 내리는 반인륜적인 명령을 딱히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악마 행위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그들이 귀마와 했던 거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으며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고 그때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걸 추측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베이비는 현저히 적었던 분량에 비해 전반적인 눈빛이나 냉소적인 애티튜드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And now, I give it to you. 개인적으로 예명에 맞는 과거 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